어머니, 드디어 아이가 500자를 넘었어요. 어머니가 감동하시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문으로 쓰는, 단문도 아니고 구문으로 쓰는 아이가 문장이 되었을까요? 하고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서 영어 원서 특화 낭독원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희연입니다. 네, 저에게는 89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 아들 둘을 포함하여 70% 이상의 학생들이 아들이랍니다. 영어도 싫어하고 책 읽기도 좋아하지 않는 이 아이들을 사로잡은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바로 낭독이라는 독법입니다. 자, 지금부터 좌충우돌 아들 원서 독립여정기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영어시험 전문가 엄마였습니다. 미국에서 테스트롤 석사를 공부하고 난 후로 영어 유치원에서 기초영어 회화부터 종로에서 어르신들께 토익, 토플, 그리고 IELTS 라이팅까지 다양한 과목을 가르쳤고요. 다양한 연령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과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어려운 사건에 제가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들 영어였어요. 아시겠지만 자녀를 교육시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파닉스를 가르치는데요. 영어가 입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제 손은 아이의 등짝을 스매싱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괴롭고 저도 괴롭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뭔가 다른 방법 찾아야겠다. 고민하고 있던 차에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을 사로잡은 바로 홈쇼핑 채널이었습니다. 어머, 쇼호스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원서가 너무 좋대요. 몇백 건을 보여주면서 이거 읽으면 영어 잘한대요. 와, 내 아들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모함 지르지 않고 책 읽기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던 찰나 제가 리딩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책 읽기를 많이 한 아이들일수록 쉽게 점수를 따는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냅다 질렀습니다. 12개월 동안 몇백만 원을 계속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원서에 완전히 꽂혀버렸습니다. 중고 서점에 가서요. 작은 아이, 큰 아이 계속 네가 좋아하는 책을 찾아봐. 아들들은 원서는 찾아보지 않았고요. 그러나 책은 이렇게 읽고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저는 아이에게 알맞은, 아이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원서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계속 들이댔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이 엄마랑 영어 절대 안 해! 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책은 다 내동댕이 치고요. 심각하게 제가 이걸 다시 팔아야 되나 고민에 빠졌죠. 온갖 회유와 협박, 그리고 등짝 스매싱까지 더하여질 무렵 아이와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엄마랑 하긴 할 건데 그럼 다른 친구들도 같이 있으면 할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 무렵 제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그 요구사항도 있었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아파트를 조금 큰 아파트로 옮기게 되었고요. 그럼과 동시에 바로 공부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들이 물밀듯이 왔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프랜차이즈도 없었고요. 제가 뭐 경력이 아까 있었긴 했지만 그렇다고 유명한 강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두 명을 데리고 시작했어요. 네, 저희 아들과 딸 둘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요상하게 어머님들이 아들들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다 같은 아이들이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아들들이요. 이 세 아들을 데리고 제가 눈썰 매장도 같이 갔는데요. 어머나, 눈썰 매장에서 썰매 타는 방식도 틀리고요. 노는 곳도 찾아가는 곳도 틀리더라고요. 그럼 이것이 생활에만 반영이 될까요? 아니요. 책 읽기에도 반영이 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한 책을 드립다 읽고요. 어떤 아이는 책을 그냥 촤르륵 펼쳐놓고 읽고요. 도대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의 특징을 더 알아보고자 공부를 좀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MBTI 성향, 좌뇌형인가 우뇌형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뇌형들은 여러 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구멍들이 많기 때문에 샤르륵 읽고 샤르륵 빠져나가 버리고요. 반면 좌뇌형 친구들은 들어오는 정보 구멍이 작지만 나가는 정보 구멍도 작아서 집중해서 읽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특징들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럼 도대체 책을 어떻게 읽혀야 될까요? 고민했죠. 자, 첫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책을 주위에 널려놓고 널브러뜨리고 읽는 스타일입니다. 바로 다독이죠. extensive reading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독법이 생각나시나요? 한 책을 곰곰이 세세하게 보는 바로 정독이라는 독법이죠. intensive reading입니다. 그리고 TV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읽는 방법이 뇌에 각인이 잘 된대요. 이게 무슨 독법일까요? 알파벳이 막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입으로. 바로 낭독이라는 독법. read aloud라는 방법이죠. 또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고 있는 독법입니다. 묵독, 소리 내지 않고 읽지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속독이죠. 네, 이런 다양한 독법들이 있는데 고민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아이들에게 어떤 독법으로 책을 읽혀야 될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독법을 하다 보니 저에게 딱 맞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독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낭독의 힘에 제가 끌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매력에 푹 빠지게 되고요. 이 힘을 받아서 아이들의 책 읽는 능력이 뛰어나게 상승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 처음에 올 때 책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로이즈라는 리더스 책을 보더니 자기랑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뉴욕에 사는 이 친구가 너무 부러웠던지 책을 너무 열심히 읽더라고요. Hello everyone, I am Eloise. I am 6. My favorite scene is here. I have a dog. His name is Winnie. Here is what I like to do. Put sunglasses on his Winnie. 이렇게 책 전체를 외워버리게 되는 순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 레벨인 프라기 시리즈를 읽게 되는데요. 사실 프라기에는 일상적인 회화들이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읽을 때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찬찬히 읽으면서 보시죠. Froggy flop, flop, flop. How about the blue, green, papa, brown papa get you. 생각이 안 나는 건 파닉스 룰도 생각해보며 순서도 생각해보며 낭독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낭독을 하다 보니 끊어 읽기도 되고요. 호흡도 길어지게 되고 그러니 책을 줄글이 자꾸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더하기 감정을 표현해서 읽다 보니 아이들이 전달력도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낭독을 계속 강조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낭독에 좀 더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낭독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 방법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연습을 하고 바로 말하기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에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들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들어보실까요? 잠깐. Hello everyone, my name is Susan Lim. I'm from Songdo Incheon. Do you know samgyeopsal or kimchi? Gari, in Korea, we like to barbecue meat over hot coals. We like to cook samgyeopsal over grill. Samgyeopsal is same kind of food as baby corn. When you see it cook samgyeopsal, it smells so good. The smell makes our stomach rumble and we feel hungry. 네, 발음도 좋고 딕션도 좋고 인터넷도 좋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에게 가장 큰 포인트를 받은 점은 바로 위기 대처 능력이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고 나니 이렇게 발표지가 떨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집어 올리며 웃으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낭독의 힘을 받고 탄력을 받아서 대상을 받고 나니 차년도에는 아주 대회 자체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아이들이 대상도 받게 되고 최우수상, 우수상, 전원 수상을 하게 되는 결과도 낳게 되었죠. 지금 3년째인데요. 매년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My name is Yejun Lim. Dear audience,
Imagine a world where the last Friday of every month is a party day. I mean a huge party day. If I could create that kind of holiday, I would call it Fantastic Friday. 근데 사실은 저희는 이 상을 받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 낭독의 힘에 끌려 자신감이 높아졌고 자기의 자존감, 영어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점 때문에 어머님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낭독만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을 읽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독법도 저희가 병행하고 있어요. 이 친구 예를 들어보면요. 이 책은 Little Bear라는 리더스의 가장 기본적인 1권입니다. 1레벨 책이에요. 이 책을 1레벨 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워크북을 따로 만들어서 각 이야기마다 주제와 목적, 그리고 작가의 의도를 물어보는, 그리고 너의 감정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을 꼭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 발문이 많으니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 창의적인 글읽기가 되더라고요. 또한 그 창의적인 글읽기는 창의적인 글쓰기로 연결이 되고요. 그 친구가 결국 1년 만에 챕터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2년 만에 해리포터까지 가고 해리포터를 끝나고 난 후에는 바로 청소년 소설을 읽게 됩니다. 사실 책을 읽는 가장 큰 목적이 소설 읽는 거 아닐까요? 소설 읽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저희가 다루게 되잖아요. 자, 소설을 읽고 나면 정말 잘 이해했는지 저희는 end of test를 꼭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단어, 영어, 읽기 부분도 역시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Reading aloud라는 섹션이 꼭 들어갑니다. 또한 다른 친구와 비교해서 내가 가진 시험은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비교도 분석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정확한 결과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 단어장도 책마다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워크북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워크북은 챕터마다 에세이를 쓸 수 있을 만큼 발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어장에는 낭독하는 코너를 꼭 넣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낭독을 통해서 단어의 의미도 익힐 수 있게 도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원서 기반으로 한 수능 마스터 과정이 완성이 되었고요. 어머님들의 신뢰와 호응이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